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엄마가 마음대로 시켜놓고 능력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린 행동, 과연 옳은 행동인가요? 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면 이제 미취학 아이나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이제 아이를 키우면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강사들 중에 이제 스타 강사나 1타 강사들이 이제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돈이 가장 많이 들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럴 것 같지만 학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가장 돈이 되는 그런 이제 연령층이 미취학과 초등학생, 요 라인의 친구들이 학원 입장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아이들은 뭔가 이제 똑똑해 보이고, 또 그 중에서는 이제 발달이 조금 빠른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부모님의 희망이 가장 많이, 부모님의 꿈이 가장 많이 이제 전달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인 줄 알고,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고, 엄마들이 막 마음대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엄마의 계획, 아이의 계획이 아니라 엄마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시켜놓죠.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발달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발달이 빨리 됐는데 그 발달이 무한히 발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달이 느려지고 사춘기도 오고 번아웃도 오고 이제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애초 당시 그릇이 안 되는 아이인데 이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끌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끌고 왔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초 당시 능력이 안 된다고 아이를 치부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뭐 이제 수학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학과를 가서 석박사를 하고 막 필즈상에 도전을 하고, 또 공대에 가서 노벨상 경제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가서 노벨상을 받는 거를 막 기준으로 뭐 따진다면은 능력이 안 되는 천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시켜놓고, 얘는 능력이 안 되는 애, 얘는 깜이 안 되는 애, 공부는 그릇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공부가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공부의 그릇이 작은 아이를, 공부의 그릇이 간장 종지처럼 작은 아이를 부모님의 노력과 아이의 노력으로 그 종지를 다시 빚어서 넓히고, 그 넓어진 종지를 다시 빚어서 큰 대접, 큰 바가지와 같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가 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하다가 발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능력이 안 되는, 그릇이 안 되는 아이라고 그냥 결론을 내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켰죠? 물어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러냐면, 내 욕심으로 시켰어요.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아이가 원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아이가 부모님의 기대와 부모님의 칭찬과 부모님의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잘라주고 그것을 가려주는 거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이제 아이와 같이 이제 어른이 아이와 같이 동조가 돼서 뭔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 애가 원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켰는데 우리 애는 역시 능력이 안 되는, 감이 안 되는, 그릇이 안 되는 아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릇이 안 되는 아이, 능력이 안 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의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 이제 서울대라는 곳이나 이제 의대라는 곳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도 조금 따라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 1, 2등을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학과, 서울대 가고 싶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약간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낮춰서 서울대 뭐 사회과학 계열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해에 막 수능도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막 그 입시가 혼란이 와서 특목고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경영학과가 너무 경쟁이 셀 것 같아서 다 사회과학 계열로 지원을 하면은 재수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이제 정말 극소수,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극소수의 정말 운도 따라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연고대, 우리가 보통 서열을 나눌 때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그렇게 나누면, 연고대, 서성한 정도의 이제 학교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네, 크게 운이 있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력은, 그 그릇은 타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길러지는 아이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가 발달이 빠를 때, 아이가 발달이 좋을 때, 아이가 천재라고 느껴졌을 때 이 영재성과 천재성과 발달을 더 길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이제 저희 자랄 때도 그러고 우리가 늘 부모가 돼서 그런 부모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무릎을 탁탁 치면서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고 그러잖아요. 네.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일으켜서 다시 뛰어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두리번 걸릴 수 있고 다음부터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진 거를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빨리 뛰어가는 아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재능이 있는 천재 같은 아이도 있지만 그런 아이는 정말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천재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흥분하거나 먼저 우리 부모님이 판단을 내리지 말고 이 아이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서 공부의 그릇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그릇을 길러주는 거는 온전히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규칙적인 습관, 부모님과의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은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혼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춘기가 왔을 때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의 인내심,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많이 놀아도 학교에 갔다 와서 정해진 시간에 숙제를 할 수 있는 30분이든 40분이든 20분이든 그런 규칙적인 생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시 문제 하나 더 풀고 빅3 영어 학원에 들어가고 좋은 수학 학원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부모님이 꾸역꾸역 해놓고 우리 아이 천재다 그래 놓고 사춘기가 와서 번아웃이 왔을 때 그릇이 안 되는 아이를 내가 끌고 왔거나 돈만 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번아웃이 왔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뭔가 계획하에 그 번아웃을 잘 둘러갈 수 있게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 세상에 결론이 어딨어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요. 안 되는 아이는 없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 발달이 더디다고 끝까지 발달이 더딘가요? 발달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아요. 경계성에 있는 발달 장애인이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계성에 있는 그런 발달 장애인도 부모님의 노력하에 있어서 더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어렸을 때 발달이 빠르다고 해서 평생 그 발달이 빠른 건 아니에요. 그럼 발달이 느려지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부모님이 생각하고 그 시점에 아이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대비책을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아이가 그릇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릇이 안 되는 아이는 없어요. 그릇은 얼마든지 크게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이가 똑똑하게 잘 따라온다고 해서,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나요?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그릇을 키워주고, 우리 아이가 넘어지고 둘러가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 보는 게 오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